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도 네.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난 연설을 짜깁기를 해서 이제 예. 풍자 영상을 만든 것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영상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 나섰습니다. 통신소위 임시회의를 오늘 열었고요. 그래서 차단 조치를 결정을 해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속도를 빨리 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긴급 심의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그만큼 위중하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심의를 통해서 이제 차단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언제 처음 올라온 영상이냐면 작년 11월 23일에 틱톡 플랫폼에 올라왔거든요. 제목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 양심 고백 연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영상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긴급 심의를 열어가지고 글쎄요. 차단해야 될 만큼 이제 중대한 문제였느냐라는 의문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심의위원 4명이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여권 출신의 그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이고요. 접속 차단 의견을 내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했었던 김우석 위원 같은 경우는 선거 때마다 북한 사이버 전사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심리전을 벌인다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이버 전사가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뭐 꼭 그렇게 지칭한 건 아닌데 그런 위험들이 이제 선거 때는 잔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북한이나 적성국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회 유통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이거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런 유사한 일탈 행위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하나는 3개월 전에 했었다면서요. 네, 11월 23일에 처음 올라온 업로드된 게. 영상입니다. 네. 그런데 좀 퍼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긴급 차단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짜집기 편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각각 다른 연설 내용들을 이제 짜깁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영상 조작을 한 셈인데 뭐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검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목이 말입니다. 아까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 양심 고백 연설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가상으로 꾸며본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짧은 영상들은 주로 위쪽에 일종의 타이틀을 걸어놓는데 거기에 이제 가상으로라고 이제 명확하게 표기돼 있습니다. 가상으로 꾸며봤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 편집 조작이란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영상 제작할 때 그거를 표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 풍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크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를 진짜처럼 올렸다면 반드시 그건 찾아서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만약에 없는 일을 이렇게 진짜처럼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일명 딥페이크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게 페이크 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씌운 가짜 영상에다가 가짜 목소리를 더딥혀서 완전히 진짜처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만들어낸 메시지를 거기에 이제 얻는 형태로 영상을 많이 유포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유명 인사들이 마치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이제 유통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딥페이크라는 것은 속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만들고 제목도 역시 진짜처럼 거짓말을 하기 위한 목표인 영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목에다가 가상으로 꾸며낸이요? 아까 가상으로 정확히? 꾸며본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건 진짜 영상이 아니고 그리고 봐도 약간 티가 나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영상을 짜깁기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계속 이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상 편집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상으로 꾸며내시라고 밝히니까 이 진짜가 아닌 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툭툭 끊어지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만든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또 풍자적 목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접속 차단이란 극한의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할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뭐 네.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물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뭐 제재를 하거나 예.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네. 그렇게 긴급하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상 풍자인데 이 풍자가 긴급하게 차단할 만한 긴급성이나 중요성이 되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하는 게 예. 애초에 가상으로 꾸몄다고 친절하게 적어둔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삭제 요청 공문을 방심위에 보내는 것도 코미디지만 예.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하루라도 빨리 긴급 심의를 거쳐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은 이건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자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는 예. 결국 이제 그걸 만든 시민 입장에서는 권력을 향해서 자기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런 어떤 미디어를 이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내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 풍자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건데 예. 그걸 그냥 가장 극단적 조치가 이제 차단 조치거든요. 예. 마치 이제 대통령의 경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호처에서 목소리 내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듯이 예. 표현 수단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말씀하시니까 조치. 저도 그게 떠올랐는데 네. 카이스트나 세 번째 그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랑 의사 의사 한 분에 예. 대해서도 그랬고 그거랑 일맥상통한 어떤 풍경 같아서 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이제 미디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방송 미디어 환경이라는 거는 가능하면 넓게 개방이 돼 있어야 예.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될 수 있고 권력은 이제 그 목소리에 가능하면 다양하게 이제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방통위가 하는 이제 차단 조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예. 아예 목소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풍자를 입을 막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이런 우리 정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별로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물론입니다. 예. 방통위의 이제 심의위원들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게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예 이제 그런 어떤 참작할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방통위가 하는 통신 차단 조치라는 거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의 그렇습니다. 자유에 그런 대한 어떤 제한 극단적인 조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할 때는 굉장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풍자를 통한 자기 표현이라는 게 이제 애초에 어떤 근본적으로 이제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임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풍자가 금지된 사회, 네. 입이 막히는 사회. 결코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의사 표현을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거나 지금처럼 접속 차단을 해버리거나 네네. 뭐 이런 일들이요. 어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최근에 뭐 방통위의 조치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가능하면 표현의 자유는 넓게 수용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선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네. 선거 앞에 두고는 그럼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딥페이크랄까 네, 뭐 이런 네. 거짓말하는 건 물론 엄단해야죠. 그거는 네, 뭐 네. 엄단하는 게 국가의 네. 역할이고 선거 때 가짜 뉴스나 어떤 가짜 정보를 가지고 퍼뜨리거나 하면 그건 엄단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해야만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풍자가 분명한 것이나 혹은 시민이 자기 목소리를 현장에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리 지르는 걸 입을 막는다든가 네. 또 하나 일맥상통한 것이 KBS 무슨 다큐멘터리 세월호 네. 다큐멘터리를 선거가 끝난 뒤에 예정돼 있던 다큐멘터리에 선거가 예정된다고 방영 불가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조치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방통위에서 선거 기간에 조심하겠다라는 의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오히려 민주사회에서는 선거 기간에 더 많은 목소리가 다양하게 터져 나오는 게 그 선거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게 이제 소위 미디어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텐데 원천 차단하는 조치들이 좀 너무 잦다 혹은 너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시민적인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조치들 하나가 또 아까 말씀하신 최강수를 자꾸 반복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정치권 얘기 좀 가볼까요? 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공천 관련해서 연일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거의 중계를 해드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 제가 내에서 잠깐 빼먹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부 당국은 그 차단하는 조치 자체에 대해서 네네. 이것이 가상이라고 분명히 밝힌 그 영상 말고 네. 하나를 그걸 자꾸 복사해서 진짜처럼 하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유통을 시킬 때 상단에 있는 이제 가상이라고 적혀 있는 자막을 제외시키고 예. 유통시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그렇다면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게 네. 어떤 풍자적 의도를 분명히 하고 네, 네. 밝힌 원본이 있는데 네. 그 원본을 복사해서 악용한다고 해서 네. 악용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이 원본까지 막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통자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매끄러운 예.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아마 방통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유통시킬 때는 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나중에 이제 따라잡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차단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데 취지의 그런다고 주장이-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게? 주장인 것 그것도,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고 해서 막아지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원본을 남겨놓는 쪽이 이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토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예. 그런 여지가 좀 더 넓게 허용이 되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3개월 전에 올라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영상 네.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네. 제가 물론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저한테 안 들어왔다는 건 많이 퍼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이 사안을 뉴스 알게 보고 됐는데 찾아본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네. 보니까 뭐 JTBC라든지 뭐 TV조선이라든지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다 각 방송사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안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영상이 한 번 더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뭐 효율적인지는 좀 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가볼까요? 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제 이 컷오프를 당하거나 예. 혹은 이제 불이익을 받는 페널티 조치가 이루어진 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사천 논란이 계속 제기가 예.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불공정 공천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 이 공천 심사 전반에 대해서 이제 총괄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온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현직 의원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나 둘 다 현역 지역구에서 이제 단수 공천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시흥을 지역구고요. 김병기 부총장 같은 경우는 서울 동작 갑이 지역구인데 유력한 이 경쟁 후보들이 검증이 과정에서 이제 컷오프가 된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수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점점 시끄러운데 아까도 했지만 이 동전의 양면으로 옹호하는 측에서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쇄신 공천을 하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당한다는 측면 쪽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명 행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 절실하면 서울 마포의 사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사에서 예. 일종의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회의실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소를 바꿔서 국회에서 열지 못하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당의 결정이 사적 관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수용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또 본인이 컷오프를 당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 사실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백의종군을 했다. 예. 백의종군 선언문을 또 이제 낭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 대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달라. 예. 그 당시 했었던 이제 백의종군 선언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정청래 의원 말씀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이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좀 울먹하기도 예. 했는데 요즘 동료들의 컷오프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다. 예.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것이다. 그 마음과 그 심정 제가 안다. 예. 요즘 제 마음도 너무 아픈데 그럼에도 함께하자.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소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그 이재명 대표 언론 특보 맡고 있는 김현 전 의원 네. 모셔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다는 분들의 어떤 논리로 제가 집중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좀 설명을 해주실지 어떻게? 네. 예. 정청래 최고위원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매치업 초선 예. 매치업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카운터 파트너를 우선 공천을 했습니다. 예. 서울 마포을에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예. 전북 군산 출신이고요. 원래는 이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을 지내면서 예.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운동권의 핵심 인물 중에 예.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 들어와서는 운동권 문화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로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예. 자, 국힘 얘기 좀 가볼까요? 그리고 그 전에 네. 이성윤 그제인가요? 저희 모셨었는데 이성윤 검사장. 이성윤 전 네. 검사장이 오늘 네. 민주당의 이제 27호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예. 소위 이제 윤석열 사단에 맞섰던 인물로 이제 꼽히고요. 예.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전북 전주을에서 예.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 그 조국 신당을 갈지 뭐 민주당을 갈지 네.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을 향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선 내용 발표된 걸 보니까 전북 예. 전주을에서 예. 이성윤 전 검사장 포함해가지고 이제 5명이 경선을 경선력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군이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후보군이 난립하는 거를 이제 정리가 금방 안 돼서 예. 아마 5명이 다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여기? 어떻습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북 전주의 전주을 지금 예,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현역이고요. 예. 뭐 치르게 된다면 아마 강성희 의원과 격돌하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편한 데 가진 않았군요. 이성윤 전 검사장이. 전 검사장이 아니가 전 검사장 맞죠? 예. 네, 물론 뭐 전북 전주가 민주당 텃밭이긴 한데 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지금 현역이다 보니까 예. 뭐 간단한 싸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힘 쪽 가볼까요? 예. 국민의힘은 오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라고 명칭을 예. 지었는데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창당대회 열린 곳이 어디냐? 장소가 예.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가 위성정당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가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창당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예. 윤재욱 원내대표 참석했고 예. 유이동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당 3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부 3명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창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매정당이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한 거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봐도 예. 그걸 감출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국민의 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이다. 예. 다른 정당이지만 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내가 국민의 미래의 선거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위성정당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명확하게 예. 밝혔고 지향하는 바가 이제 국민의 미래다. 우리 당이 예. 지향하는 바가 국민의 미래고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한 식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겠다라는 예.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의석수를 늘려서 예. 정당 투표 기호 3번을 노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어떻게 당장 되나요? 문제를 예. 삼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국민의힘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예. 오히려 국민의 미래의 대표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 예. 선거운동을 도맡아서 하겠다라는 거를 당당히 밝힌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비판입니다. 예. 이런 식의 정당은 헌법상 민주정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개혁신당의 이제 예.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예. 헌법 제8조 2항에 규정한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권순표의 뉴스사이키 네. 임경빈 작가와 뉴스 신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하던 얘기가 예. 좀 끊어져가지고 예.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예.
이 위성 정당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늘 김종인 예. 전 국민의힘 인기를 비상대책위원장을 끄는 소식이죠. 예. 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권에 본격 등판하는 게 이번이 이제 벌써 4번째인데 예. 이번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킹메이커 혹은 예. 여의도 짜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4번째. 모든 양쪽 당을 다 어울른 거죠, 그게? 여야 뭐 예. 진보 보수를 아울렀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예. 도왔고요.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을 도왔고 예. 그리고 2021년에 재보궐선거 때는 또 국민의힘을 예. 도왔고 이번엔 또 제3지대 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초유의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이분 또 예. 비례대표로도 다선을 한 분으로도 또 유명하고. 예. 네. 지금 아까 뭐 공천 얘기 더 하실까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현역 불출마 선언이 예. 2개가 더 나왔는데요. 경북 경산에서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경기 포천 가평에서는 최춘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북 경산 같은 경우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경기도 포천 가평 같은 경우는 최춘식 의원의 뒤를 바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혁신당으로 따라 나가지 않은 예.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구들도 떠난 사람들도 물론 이제 주목을 받지만 예.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러네요. 좀 상당히 좀 주목을 예. 받는 지역구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의대 얘기 잠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의대 정원 이슈들 저희가 이제 예.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정부가 일단 오늘 특단의 조치로 예.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예. 카드를 내놨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진료를 굉장히 제한하거나 혹은 못하게 그렇죠. 하는 그런 예. 원칙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워낙 장기화가 되면서 예. 지금 이제 의료 대란 이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던 초진 환자, 예. 초진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이상이었던 의료기관들도 이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진료의 어떤 순환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취해지고요. 비대면 진료 원하던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불편한데 꼭 병원 안 가도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약을 이제 처방받아야 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항상 가는 병원에서 같은 그렇죠. 처방을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비대면 진료가 조금 편리한 측면이 좀 약을 있습니다. 처방받기 위해서 같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도 갔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형 병원, 수령 병원 같은 경우들은 대거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을 종합병원 같은 이제 2차 병원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 이 때문에 지금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이 좀 심해지는 예. 상황이고 환자들의 장기간 대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지금처럼 정부가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서울대 비대위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전문의들이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의료 지금 대란에 시간은 이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 걱정이 되는 됐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